안녕하세요. 남가주 플러튼 한국학교 5학년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4월 18일 1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선생님이 출석을 좀 불러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자, 그러면 1번부터 김민지. 아, 민지 저기 있네. 자, 그 다음에 김리안. 리안이도 수업 준비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김형태. 형태 열심히 공부하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형 박원서 원서도 와 있고, 박사연 서연이도 저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신효주. 어이구, 효주는 벌써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굴까? 시안이, 유시안. 네,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윤사랑. 사랑이도 저기 와 있네. 자, 예연이, 윤예연. 예연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단비. 단비도 저기 있고요. 조예주. 벌써 여기 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 보이는 얼굴이, 조이. 조이도 여기 있고. 그러면 지리야 어디 있을까? 리아도 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서, 차인서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누구지? 하윤재. 오늘 15명 다 모였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우리 얼굴 보지?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보고 싶어 할까?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네, 오늘 수업은 1교시에는 희곡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번까지 어휘력 단어 준 거 있지요? 그거 받아쓰기 할 거고 2교시에는 이제 우리 14과 토끼전 교과서 풀이를 할 거예요. 2교시하고 3교시에 나눠서 오늘 14과 토끼전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이제 어휘력 그 테스트에 나오는 문장 15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2, 13과 복습 문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글짓기로 만약 내가 토끼라면 또 내가 자라라면 내가 용왕이라면 이렇게 우리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한 사람, 한 캐릭터가 나라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거를 가지고 오늘 숙제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희곡이란 자, 한번 1번 읽어봅시다. 희곡은 시와 소설과 함께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 배웠지요. 우리는 동시 배웠는데 동시나 소설은 보통 픽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제 픽션 같은 그런 거와 더불어서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것은 시 대신에 뭐 동시, 소설 대신에는 동화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특히 무대 공연을 위해 쓰인 대본을 가리킨다. 맞아요. 희곡은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연도 되지만 플레이가 그것을 공연을 위해 쓰여진 대본을 바로 한국말로는 희곡이라고 해요. 대본만을 가리켜요. 연극,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연극하는 거는 우리가 연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대에 나가서 하는 거, 그렇지 않고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글로 되어 있는 것을 희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번. 소설과 같이 허구적 사건을 다룬다. 그러나 소설이 사건을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반면 희곡은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다룬다. 무슨 소리냐면 소설은 뭐 동화라든가 아니면 픽션을 말한다면 그 픽션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팩트를 시작을 했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팩트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허구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없는 그냥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소설과 이 희곡은 같아요. 허구적인 사건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는 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소설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글로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반해서 희곡은 대화로 또 행동을 어떻게 한다. 뭐 잠을 자고 있다.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와 그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가 14과 본문을 2교시부터 할 건데 그때 가면은 정말 이게 왜 다른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희곡의 형식적인 구성 요소를 봅시다. 처음에 해설. 해설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세팅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희곡의 맨 처음 나오는 인물,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무대 세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등장인물, 캐릭터를 말하는 거고요. 장소라고 하면 그 무대가 어딘지, 예를 들면 서울인지, 뭐 LA인지, 뭐 바닷속인지, 산속인지 이런 장소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대가 이제 스테이지라고 얘기하면 스테이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설이라는 게 나오고요. 희곡에서. 두 번째로는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라는 거는 스테이지 디렉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극중 인물들의 그 캐릭터들의 동작 또는 표정, 심리 상태 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보통 이게 괄호를 쳐서 예를 들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작이나 심리 상태 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본문 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대사는 희곡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화로 되어 있어요. 대화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화체로 그 글이 되어 있는데 그 대사 중에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 그러면 등장인물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백이라고 해요. 독백이라고. 이거는 한 사람이 혼자 말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어. 혼자만 있는데 혼자서 막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독백이라고 하고 또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나 이렇게 액터들이 생각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말은 움직이지 않고 소리만 나는 것으로서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연극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말을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방백이라고 해요. 네. 희곡의 그 내용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인물, 사건, 배경. 이 배경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건과 장소 이렇게 중요해요. 자, 희곡이 쓰여지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인물, 캐릭터가 나와야 되겠죠. 캐릭터가 나와야 돼.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캐릭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캐릭터는 누가 나오냐면 용왕님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자라가 나올 거고 토끼가 나올 거야.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용왕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용왕님이 병에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세팅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플레이스나 장소가 어디예요? 용왕님이 사시는 곳이니까 바닷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용궁 아닌지 용궁 밖인지 그 밖의 것들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희곡의 그 단계가 있어요.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처음에 발단은 뭐냐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토끼전에서의 사건은 용왕님이 아프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전개 과정이죠.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용왕님이 너무 아프니까 용왕님이 이 병에 나을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이걸 찾아다니는 거. 약을 찾는 게 전개 과정이겠죠. 그래서 약을 막 다 찾았어. 절정.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다랐어. 약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약만 딱 가져가면 되는데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교과서 이제 2교시부터 해봅시다. 약을 찾을 수 있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하강이에요.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이면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발단은 exposition을 말하는 거고요. 전개는 rising action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정은 climax를 말하는 거고요. 하강은 falling action을 말하는 거고요. 대단어는 이게 catastrophe, 사건이 마무리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숙제 받았지요? 그 51번부터 우리 100번까지 다 공부했어요. 오늘 그거를 가지고 오늘 선생님하고 받아쓰기를 할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잠깐 멈춤을 하고 그 다음에 노트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춤을 하고. 자, 1번. 오늘도 문제는 많지만 선생님이 딱 10개만 할 거예요. 자, 1번. 1번. 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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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재가 뭐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수재라고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수재라고 해요. 자, 2번. 2번. 예절. 예절. 예절이 바른 사람을 선생님은 좋아해요. 예절이 바르다. 예절. 예절. 자, 3번. 웃어른. 웃어른. 우리가 길 가다가 웃어른을 만나면 뭘 잘해야 되죠? 인사를 잘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웃어른. 웃어른. 자, 그 다음에 다 썼어요? 4번.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은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요.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5번은 인쇄. 5번은 인쇄.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지요. 대한민국에서 그 나무로 만들어서 책을 만드는 걸 제일 먼저 했다는 거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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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다. 실천하다. 아무리 내가 잘 알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자, 6번은 실천하다. 실천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 8번. 8번에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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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또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요. 희망. 자, 9번. 9번에는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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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대는 뭐죠? 거기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곳이 천문대예요. 자, 마지막 10번. 점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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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책이 뭐지요? 누구를 위한 책이지요? 누구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점자책이에요. 점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 지난번 교실에 그 점자책 만드는 그 타입 있었죠.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나눠준 그 단어랑 영어랑 뜻이랑 다 있는 거
그 어휘력 테스트 단어 100개 준 거 있어요. 그거 보고서 자기 스스로 잘 맞춰보고 틀린 거는 3번씩 써서 채점해서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썼습니다. 자, 2교시에 우리 만나요.